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약한 상승세, 지금은 또 하락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 뭐 관망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좀 호기롭게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점점점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죠. 그래서 약간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오전 동안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확대해 준다라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주체들이 금융투자 쪽인데 이쪽에서의 어떤 매도 축소라든지 매수 전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직은 뭐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흐름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주말장은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오후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느긋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대응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가지고 가는 전략들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니까요, 아침에, 예상했었던 구간까지 올라갔었어요. 3140.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점 밀리는 모습이고요. 0.15까지 밀렸네요. 자, 지금 분봉 상황 보시면 쭉 상승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어제 저점 구간대가 여기 3120포인트인데, 자,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가 더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가 일단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상황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오전의 상황으로는 좀 일단은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저점을 잡는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 동안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밀릴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은 모습이고요. 분봉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지라인 대가 지금 깨졌네요. 그렇죠? 네, 1036포인트 정도인데 이 부분 깨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망가질 것이냐 뭐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고요. 뭐 밀린다라면은 오후에 다시 좀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 봐야 되겠죠. 자, 수급 통해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횡보를 통해서 그냥 관망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 매도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1300억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 매도가 외국인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마이너스 2000억 이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하게 되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점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다시 반등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침에 올려놓은 부분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1% 정도 변동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급하게 쏟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튀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이거 뭐 매수하는 거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매도 규모가 많지도 않거니와 이제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업종 조금 사고 있는데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 조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 쪽 매수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워낙 작아서요. 오늘은 뭐 매수라기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상황, 그냥 관망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조금 올라온 종목들도 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소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공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등을 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13만원대 이상까지 회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올라오는 모습이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수 쪽으로 접근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매수 잡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매도가 좀 나타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죠. 그냥 뭐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일단은 물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 아, 지금 NC소프트도 한번 봐볼까요? 어디가 있어요? NC소프트도 반응 좀 나오나요? 일단은 뭐 바닥을 좀 잡으려는 모습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손대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겠죠? 모양새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NC소프트의 반등은요, 이렇게, 21선과 5일선, 골든크로스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워낙 과매도가 심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제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0만원부터 시작한다라면 뭐 70만원대 근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 약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일단 하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과매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하고 세종에서 다 빠졌고요. LNF가 지금 시총 3위로 올라섭니다. 와, 오늘 20%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여기 10조 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오늘도 신고가네요. 야, LNF가 3위로 올라섰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그동안 계속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좀 됐네요. 자, ENM도 지금 11일까지 밀려가지고 3조 원대로 쪼그라드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ENM은 나쁘진 않아요. 네, 흐름 자체가 뭐 어제도 좀 올라갔고 오늘 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상승 이후에 조금씩 조정 들어가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이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적인 것에서는 특이사항은 없다. LNF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이게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이제 이 배터리 소재 쪽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모양새를 좀 보니까 왠지 그 진단 키트 관련한 그런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자꾸 생각나죠. 그래서 약간 이제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건드리거나 손댈 필요 없겠습니다만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도 반등이 좀 나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반등은 그다지 좋은 반등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부시스터즈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꼬리 달고 내려가서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이쯤 되면 이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가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문제점을 좀 일으킨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장중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천천히 잘 대응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뭐 대단한 어떤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시 오후에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먼저 볼게요. 신한지주, 금융주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신한지주 하나만 띡 사는 거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뭐 KB금융도 좀 사고 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요. 워낙 이제 좀 방어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금융주를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LNF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뭐 큰 폭의 상승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투어도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냥 어제 올라온 것에 대한 뭐 숨고르기 그런 정도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위메이드도 매도가 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주가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자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고
부분이겠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외국인들 것도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KB금융하고 효성첨단소재. 외국인들은 KB금융을 더 좋아해요. 신한지주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뭐냐? KB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첨단소재는 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8%대 상승.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관련한 어떤 소재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겁이 난다, 무섭다 그러면 절반 팔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요. 5일선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뭐 그것도 싫다 그런 분들은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다면 10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까지 일단 내다보는 건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 더 상승한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직은 팔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신한지주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많이 한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삼성전자가 아마도 78,000원대 넘어서 79,000원, 8만원대까지 당연히 입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삼성전자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다시 올라서는 모습 또는 수급도 바뀌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고요. LNF를 좀 많이 팔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외국인 매도 1등 오후에 얼마나 더 매도를 많이 할런지는 이제 모릅니다. 가봐야지 알겠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기관적 매수가 없죠. 네. 기관적 매수가 LNF 쪽에서 조금 있네요. 근데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600억 정도고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것은 아니죠. 이게 300억이고 기관들이 산 것은 6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개인이 메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일단 들고 가는 건 맞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변동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시장의 모습은 또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점을 잡아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지금 어제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3120 유지 잘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또 올라서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수급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수급 상황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금융투자 매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장은 원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내려갈 때 급하게 마음 먹고 주식을 판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지선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코스닥도 지금 다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권 다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올라가준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떴다가 그 다음에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 준다라면 괜찮은 흐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약한 상승세로 양시장 모두 또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저점 지지권대 분봉 확인하시면 거의 대부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지켜지면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소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